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정의 단풍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21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 쌀쌀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은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안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의 사립인 포항제철중학교에는 전교생의 1,700명이 넘어 전국 최고 과밀학교라는 문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과밀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중학교 1, 2학년들의 하교 시간, 학령 인구 감소를 못 느낄 정도로 한눈에 봐도 학생 수가 상당합니다. 현재 60학급 1,710명이 다니다 보니 급식실, 화장실,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체육대회를 분산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습권 회복을 위해 제철초와 지곡초 학부모 200여 명이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철중의 과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 전교생은 1,560명에서 1,700명이 되었고 더욱 기형상적이고 비대해진 과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더욱 고단한 학창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애초 제철초와 지곡초를 제외한 효자초 졸업생은 포철중 입학 대상이 아니었지만 효자초 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지역 정치권의 중재로 2011년부터 효자초 졸업생도 포철중에 입학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밀 문제가 더욱 심화되자 2년 전 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는 효자초 졸업생은 추첨을 통해 일부 인원만 제철중 배정을 결정하면서 마찰은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2년 전 결정을 뒤집고 효자중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효자초 졸업생 전원의 포철중 배정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철중학교를 포항시 제1학교군에 통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재점화한 것입니다. 청암 박태준 회장님께서 우리 지곡 단지를 구성할 적에 좋은 학습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학부모들은 이 같은 결정을 중재한 도의원 2명의 사퇴를 촉구했고 급기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지곡동 전체의 사안으로 비화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고시 내용이 효자초는 제철중학교에 정원 내에 추천 배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10여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학교가 과밀해질 때까지 이웃한 지곡동과 효자동 주민끼리 갈등이 재현될 때까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로 확충 등 기반 조성에 1조 7,882억 원, 농축산업 대전환에 1조 1,326억 원, 지방시대 실현에 3,451억 원, 돌봄 사업 등 저출생 극복과 에이펙 정상회담 지원에 각각 2천억 원 안팎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발생해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기존 일반 고로의 방식과 다른 파이넥스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제철소 공장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그제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선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유리창이 흔들흔들. 지진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흔들거렸어. 그렇게 흔들거리고 조금 있다 또 흔들거리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지만 노동자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 2014년 가동을 시작한 3파이넥스 공장입니다. 포스코 내부 보고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풍구에서 급격한 가스 팽창이 발생해 폭발로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7년 상용화된 파이넥스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쇳물을 생산해 친환경 제철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넥스 제철법은 생산 과정에서 풍구에 산소를 투입하는데 이때 폭발과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과 2013년에도 파이넥스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산소가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잔류된 정체된 산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빵 하고 폭발하는 거죠. 일반 고로보다는 폭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오늘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대구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법 통과로 대구 경북이 특례를 누린다면 다른 지역도 특례를 요구하기에 대구시가 발표한 기대 효과는 과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경북 북부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데 가능하겠냐는 질문 등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통합 기대 효과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대구시의회 의결과 경북과의 협의 등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회의 개최 1년을 앞두고 에이펙 성공개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1년여 앞두고 에이펙 성공개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8개 분과 130여 명으로 구성됐고 성공개최 방향 설정과 현장 점검, 민관 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 K-팝, K-드라마, K-푸드가 뜨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원산지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한국이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K-문화, K-컬처를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선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문화나 그다음에 문화재나 아니면은 경주의 공연 예술들이나 경상북도와 같이 이렇게 융화해서 정상들이 경주 방문을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경주시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자세로 청결하고 질서 있고 친절한 그런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무원 등 52명으로 구성된 에이펙 준비 지원단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머무르는 경주 보문단지 내 숙박시설 보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에이펙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 4일까지 에이펙 지정 음식점과 월드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 휴게 음식점입니다.
경주시는 위생관리와 친절도, 외국인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 음식점 50곳과 중점관리 월드음식점 100곳을 지정합니다. 경북도립대학이 내년 초 국립안동대와 통합되면서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지난주 열린 도의회 감사에선 예천 캠퍼스에 남게 되는 재학생들의 학업 환경과 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전국 최초의 국공립통합대학으로 출범하는 국립경북대학교. 안동 캠퍼스는 4년제 학사과정의 융합혁신 캠퍼스로 인문 바이오 백신 분야를, 예천 캠퍼스는 2, 3년제 전문학사과정의 공공혁신 캠퍼스로 동물생명공학과를 포함한 4개 학과의 특화 단과대학으로 운영됩니다. 통합대학의 입학 정원은 모두 1,500여 명. 이 가운데 예천 캠퍼스의 4개 학과의 몫은 100명 남짓에 불과한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예천 캠퍼스 학생들의 복지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뭐 등록금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거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근데 경북대학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 복지 혜택들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예천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으로 도립대 사무처도 기존의 2처 1국 6팀에서 1본부 1행정실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건물도 마찬가지, 기계도 마찬가지. 집도 1년만 방치해버리면 폐허가 됩니다. 이에 대해 도립대 측은 예천 캠퍼스에 농학 관련 실험실을 옮겨오고 경북 농민사관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공동화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캠퍼스 내에 행정경영대학원을 유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북학당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되게 되면 이쪽에 충분히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통합 교명인 국립경북대로 모집한 첫 수시에서 2.7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데 대해선 섣부른 교명 변경과 모집 전략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합니까? 무전공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을 지원하는 여기에 이제 수험생들의 적잖은 혼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립대 측은 낯선 교명에 대해선 학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학과 간 장벽을 파괴한 광역 학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동대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어제 오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12개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천막 당사 1곳과 거점 장소 2곳 등 모두 3곳의 서명 본부를 만들어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면서 대구에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힘차게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문무대왕면 방패장에 준위별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월성과 고리원전, 한울원전과 원자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4천여 드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0년 이후 중저준위 방패물 32,739드럼을 처분했습니다. 포항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지난 주말 포항 죽장현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후니킴이 게스트 셰프를 맡아 포항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된장과 간장으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통주가 함께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웃스탠딩 인 더 필드는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자연 명소를 선정해 그 지역의 농산물로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행사로 2016년 일본 후지산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포항의 죽장현에서 열렸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4년 죽변항 수산물 축제에 4만여 명이 찾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해상 퍼레이드와 불꽃쇼가 펼쳐졌고 물회 퍼포먼스와 수산물 해체쇼 등 다양한 볼거리에 관광객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경상북도 유망축제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울진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5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구룡포 아라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과메기 할인 판매장이 마련돼 과메기와 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메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인기 가수 공연, 구룡포 가요제와 깜짝 경매쇼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절정의 단풍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21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 쌀쌀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은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안개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공기질 무난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김천은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문경은 11도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0도, 문경은 19도 전망됩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은 14도, 포항은 12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울진 21도, 포항도 2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